안녕하세요. 민요요리사의 달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검색을 자주 하냐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안 받는 법, 그리고 또 인간관계 조언, 인간관계 강의, 이런 내용으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특별한 기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만드셨듯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상대를 탓만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다 좀 더 아름답게 바꾸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때 저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와 엄청난 단짝 친구였고, 또 한 명은 그 친구보다는 덜 친한데 그래도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셋이서 이렇게 어울려 다녔는데,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가셨고, 반장이었던 친구와 저한테 이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칠판에 떠드는 사람 이름 이렇게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고 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반 반장이 이제 이름을 전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잔소리를 하셨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 선생님을 향해서 심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반 반장은 끝까지 아무리 혼나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욕을 한 친구가 다음에 이제 교무실로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로 올라와서 누가 그걸 알려줬냐고 막 캐물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반장이 제가 알려줬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엄청 절친인데 이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반장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캐물었고,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랑 그 친구랑 엄청나게 다투게 되었고, 저희 반 반장이랑 저랑 이제 다투니까 나머지 한 친구가 친하잖아요. 이 친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저 아니면 그 친구 중에서 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욕을 했던 그 친구가 일진애였고, 저희 반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친구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친구는 저와 반장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반장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친구를 잃게 된 셈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정말 저는 그 친구, 선생님한테 욕을 했던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한 거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진심을 몰라주더라고요. 그 여자애들은 보통 이렇게 그룹으로 놀잖아요. 남자애들은 두루두루 노는데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중학교 때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그룹에서 나와서 다른 그룹의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성인이 돼서
그 나머지 한 친구 있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됐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제 블로그에 와서 이렇게 방명록을 남기고 갔더라고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늦었지만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나의 진심을 알아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그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장점으로 승화시킨다면 좋은 관계로 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헐뜯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서로 화가 났을 때 건강한 사람들의 심리 변화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의 잘못이야 라고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의 단계를 걷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화가 난 상대와 맞서지 않는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좀 더 성숙한 단계인데요. 화가 난 상대와 맞서지 않는다. 네, 2단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자, 1단계는 뭐였죠? 대부분의 잘못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더욱 공감해주고 상대에게 나아가서는 치유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맞서서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 레스토랑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맨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서비스맨은 나의 속상한 마음을 계속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죄송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서비스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서비스맨은 그게 어때서요?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 고객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서비스맨이 사과를 하고 고객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 금방 해결이 되리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 라는 듯이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면 이 고객은 더욱 화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맨의 태도가 고객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진심으로 계속 고객이 대한다면 이 고객에게 마음은 사그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고객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저 서비스맨 정말 착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심리발달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성숙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가 난 상대와 맞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3단계에서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했나? 내가 너무 심했나? 혹은 내가 어떤 점을 변화해야 될까라는 단계까지 우리는 성숙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화가 난 상대에게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로부터 나를 절대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화라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누가 화를 내면 나도 같이 방어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라는 것의 속성은
어린아이처럼 달래주어야 점점 누그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의 화를 돋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는 순간이든 내가 화가 나는 순간이든 이 화라는 것은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은 인생의 긍정적인 방향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잣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리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왓칭이라는 책을 보면 내 머릿속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머릿속을 어떤 이미지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은 이미지로 채우면 몸도 젊어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채우면 내 인생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나는 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내 영혼이 더욱 즐거워하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시야를 넓힌다면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시야를 점점 더 넓혀서 바라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즉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아무리 칭얼거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현실적인 문제이고 내가 시야를 더 넓혀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탓을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 성찰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이 시간에 굳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을 모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 중에는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생각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이 더욱 많습니다.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이 생각의 뿌리를 찾아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욱 행복해지고 내가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워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행복한 감정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남에게 관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